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 유나 전화번호, 유나 집 주소, 유나 남편 이름, 유나 아이들 이름.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적어두신 거지? 또박또박 쓰인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쓰신 흔적.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혹시 치매에 걸려 가족을 잊을까봐 미리 적어두신 거였나? 유나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작년 설날 전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던 것,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던 것. 유나는 그냥 넘겼습니다. 귀찮았으니까. 그리고 2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장례식 첫날, 유나는 장례식장에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효녀딸 있어서 시연 씨 복 많으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유나 씨 효녀시네요. 사람들이 유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효녀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의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그 후로 이 집엔 어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텅 비었네. 10년을 혼자 사셨는데 짐이 이게 다야?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냄비 2개, 작은 그릇 몇 개. 이것만 쓰고 사셨어?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 작은 메모지, 유나 전화번호, 유나 집 주소, 유나 남편 이름, 유나 아이들 이름.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치매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딸을 잊을까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작년 설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 추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도 안 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이 메모를 보며 기다리셨을까요? 유나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딱딱해 보이는 솜니불.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모두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닐에 싼 새 옷 한 벌, 택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유나가 10년 전 명절에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옷 하나 샀어요. 입으세요. 시연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아까워서, 딸이 준 선물이 아까워서.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펼쳤습니다. 유나 생일 3월 15일, 유나 결혼기념일 6월 20일, 유나 첫째 생일 9월 10일, 유나 둘째 생일 2월 5일, 유나 남편 생일 7월 3일. 모든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전화는 못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을 그날들. 유나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작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유나 어릴 때 사진들. 사진마다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나 5살 유치원 입학, 유나 7살 피아노 발표회, 유나 10살 초등학교 졸업,
친엄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였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메모를 남기신 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22살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엄마 한 분밖에 없어요.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시연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또 다른 날 유나야.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왜요? 궁금해서. 친엄마도 모르셨던 건데. 아주머니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유나 결혼식 날 시연은 혼자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피로연 메뉴에 넣어달라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재 유나는 앨범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미워했습니다. 30년 내내.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유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딱딱한 솜니부를 만져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딱딱한 이불로 주무셨구나. 그때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진 메모. 손을 뻗었습니다. 메모를 펼쳤습니다. 유나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유나가 건강하면 나는 건강합니다. 유나가 웃으면 나는 웃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딸 유나야. 유나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맨 아래 서랍 보자기 안에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은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만 행복하면 돼. 유나는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유나는 시연의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 먼지 쌓인 보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을 주어 꺼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불, 비닐에 쌓인 이불 완벽하게 새 것. 30년 전 이불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불. 비닐을 찢었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고급 비단 이불, 붉은색 모란 무늬, 혼수 이불.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걸 안 쓰신 거지? 이불 속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유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연, 옆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뒷면에 글씨, 시연과 딸 은지 1990년. 딸,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어? 유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야, 이 이불, 엄마 혼수 이불이야. 1994년 남편이 암으로 떠났어. 내 친엄마처럼. 같은 병원에서. 그때 내 아버지 만났지. 복도 벤치에서 둘 다 울고 있었어. 2년 후 1996년 우리 재혼했어. 엄마에게도 딸이 있었어. 은지 내 나이 또래. 하지만 남편 떠난 후 은지는 엄마를 떠났어. 엄마가 아빠 못 지켜서 죽게 했다고. 용서 못한다고. 외국 갔어. 연락 끊었어.
엄마 혼자 남았어. 그래서 내 아버지 만났을 때 생각했어.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좋은 엄마 될 수 있을 거야. 재혼 첫날 이 입을 폈어. 하지만 내가 말했지.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그 순간 알았어. 엄마 자격 없구나. 입을 다시 싸서 넣었어. 30년간 딱딱한 솜니불로 잤어. 괜찮았어. 너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어. 사랑한다, 엄마 시연으로부터. 그런데 편지 뒷면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유나야, 편지 다 읽었니?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은지 엄마 친딸. 지금도 연락 없어. 20년 넘게 어디 사는지도 몰라. 살아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은지를 미워하지 않아. 은지도 아팠을 거야. 아빠 잃은 게 너처럼. 그래서 엄마는 내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 은지한테 못해준 것들 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또 실패했구나. 미안해. 유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어? 나처럼 어머니를 떠난 딸이?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에게 왔어?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또 거부당할 수 있는데? 유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 모두에게 버림받으신 거야. 1996년 2월, 재혼 첫날 밤, 시연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 유나는 자기 방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쾅! 시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다가가면 돼. 은지처럼 떠나진 않겠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혼수 이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새 출발이니까 이 이불 깔아야지. 내일 유나에게 밥 해줘야지. 이번엔 잘할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이불을 펼쳤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유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새엄마 왔어. 별로야, 친엄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싫어, 재산 노리나 봐. 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또야, 또 이거야. 은지도 그랬어. 엄마가 아빠 죽게 했어. 이제 유나도 친엄마 자리 빼앗았어. 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 따뜻한 이불이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이불을 개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에 쌌습니다. 서랍 맨 아래 넣었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솜니불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게 맞아. 엄마 될 자격 없는 사람이 편하게 잘 순 없지. 은지야, 엄마 또 실패할 것 같아. 유나도 엄마 싫어해. 하지만 이번엔 안 떠날 거야. 끝까지 있을 거야. 그날 밤 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유나 아침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유나 방문 앞에 아침상을 놨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라.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 먹을게요. 밖에서 먹고 갈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상을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시연은 차가운 밥상을 들고 혼자 울었습니다. 은지도 그랬는데 유나도 그러네. 하지만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유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30년 희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현재 시점,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시연과 은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어머니도 딸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런데도 저에게 오셨구나.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또 거부당할 수 있는데, 유나는 혼수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 이불 30년간 안 덮으셨죠? 매일 밤 딱딱한 이불로 주무시면서 허리 아프셨죠? 나 때문에. 제가 거부해서 어머니는 평생 이 따뜻함을 포기하셨구나. 유나는 이불을 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처럼 떠나지도 않은 저 같은 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요? 왜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이불을 안고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집에 언제 와? 애들이 기다려.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어머니랑 있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는 시연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책상, 딱딱한 솜니불. 어머니 여기서 30년을 이렇게 사셨구나 혼자. 유나는 알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어머니의 30년. 그중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유나는 아직 하나도 모릅니다. 유나는 딱딱한 솜니불을 만졌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덮으신 이불, 이렇게 딱딱한 이불로 매일 밤 주무셨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어머니의 30년. 그중 첫 시작은 어땠을까요? 재혼 첫날부터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유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편지 맨 뒷장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너무 많이 썼구나. 손이 아파서 그만 쓰려다가 하나만 더 말하고 싶어. 재혼 첫날부터의 이야기.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 말할게. 1996년 2월부터 1998년까지 그 2년이 엄마한텐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 매일 아침 너한테 거절당했거든. 그래도 괜찮았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1996년 2월 재혼 다음 날 새벽 시연은 눈을 떴습니다. 5시 딱딱한 이불에 누워있던 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유나 아침 차려야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만드는 법. 계란 3개, 소금 1꼬집, 설탕 반 스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어제 남편에게 물어보고 밤새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반찬. 잘 만들어야 해. 계란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란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해야 해. 유나가 맛있게 먹어야 해.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낡은 프라이팬.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담았습니다. 7시 상을 차렸습니다. 유나 방문 앞에 조심히 놨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아침 먹고 가야지.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나왔습니다. 상을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밖에서 먹을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시연은 차가운 아침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시연은 또 준비했습니다. 저녁은 먹겠지? 유나가 좋아한다는 된장찌개, 유나가 좋아한다는 고등어구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어라. 유나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시연은 또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유나 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5월 어느 날 시연은 유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빨래 바구니. 유나 빨래 좀 할까? 유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빨래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들어오지 마세요. 시연은 문 앞에 서서 빨래 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시연은 유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새벽 2시 빨래를 다 개었습니다. 유나 옷만 따로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유나 방문 앞에 놔뒀습니다. 유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1996년 7월 더운 여름 시연은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 오늘은 뭘 해볼까? 냉국을 끓였습니다. 수박을 샀습니다. 유나 방문 앞에 놨습니다. 유나야, 수박 있어. 시원하게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연은 수박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도 안 먹었네. 혼자 먹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박이 짰습니다. 아니, 눈물이 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유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은 그 전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응, 맞아. 새엄마가 자꾸 뭘 해주려고 해. 진짜 부담스러워. 친엄마 행세하는 것 같아. 재산 노리나 봐.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정말 싫어. 시연은 수박을 놓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시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유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래요? 유나가 저를 재산 때문에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나한테 전화 통화 들었어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유나한테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죠. 하지만 그날 밤 시연은 이불 속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지도 그랬는데 유나도 그러네. 엄마는 왜 딸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 1997년 1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여전히 빨래를 해줬습니다. 여전히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1년 만에 10년 늙은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또 실패했어.
유나도 엄마 떠날 것 같아. 엄마는 왜 딸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연은 또 일어났습니다. 5시, 계란을 꺼냈습니다. 1998년 봄, 재혼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기로.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혼자 살래요. 독립하고 싶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혼자 살고 싶어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유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계속 신경 쓰이고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유나는 나갔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찮아요. 시연이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가 행복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현재,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매일 아침을 차리셨구나. 매일 거절당하시면서도 어머니 제 빨래를 밤마다 몰래 하셨구나. 어머니, 제가 재산 노린다고 했죠? 전화 통화 들으셨죠? 얼마나 아프셨어요? 유나는 자신의 뺨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냄비를 봤습니다. 이 냄비로 매일 아침 국을 끓이셨구나. 낡은 프라이팬을 봤습니다. 손잡이가 낡았습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어머니 손, 화상 자국이 있었던 손, 매일 아침 뜨거운 손잡이를 잡으셨구나. 이 팬으로 계란말이를 부치셨구나. 냉장고 옆 메모를 봤습니다. 계란 3개, 소금 한 꼬집, 설탕 반 스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어머니 필체, 연습하셨던 흔적. 저를 위해 매일 밤 연습하셨구나. 유나는 냄비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냄비. 이 냄비로 거절당할 밥을 30년간 차리셨구나. 유나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켜봤습니다. 사진첩에 사진 한 장. 유나가 밥 먹는 뒷모습. 2년 전 명절이었습니다. 유나는 10분 앉았다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10분을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10분이요? 제가 10분밖에 안 있었는데. 어머니는 일주일을 준비하셨죠?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제가 괴물이었어요. 창밖에 해가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 혼자 웃고 계셨습니다. 유나는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날 유나는 10분만 앉았다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10분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희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결혼식, 출산, 손주들, 어머니가 홀로 견뎌내신 그 모든 순간들을. 유나는 어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는 어떠셨어요? 제 출산 때는요? 손주들 태어났을 때는요? 유나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 결혼 준비할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어. 내 친엄마가 해주셨어야 하는 일인데 엄마가 대신 하게 되어서 미안했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그 5년이 엄마한텐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아픈 시간이었어. 1999년 가을, 유나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26살,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시집가네. 시연도 웃었습니다. 축하해 유나야.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결혼 준비에서 빠지라는 뜻. 며칠 후, 시연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혼수 준비 도와줄까?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시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친구 엄마?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 시연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혼수 목록을 적었습니다. 이불 2채, 베개 4개, 수건 10장, 냄비 5개, 접시 10개, 컵 6개. 시연은 하나하나 적으며 울었습니다. 이걸 친엄마가 해주셨어야 하는데 다 적고 나서 메모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시연은 유나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 유나야, 이거 뭐예요? 용돈이야. 결혼 준비하는데 쓰렴. 유나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연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결혼식 날, 1999년 11월, 시연은 신부 대기실 밖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유나 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안에 계셨으니까. 시연은 문틈으로 봤습니다. 드레스 입은 유나, 아름다웠습니다. 친구 엄마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엄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유나가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시연은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 시연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도 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유나가 행복하면 돼. 집에 돌아온 시연은 결혼식 사진을 봤습니다. 구석에 작게 찍힌 자신, 누구도 몰랐던 자리. 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행복해라. 2001년 봄, 유나가 임신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유나가 임신했대요. 시연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며칠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요? 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유나야.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엄마가 갈게. 2001년 9월, 유나가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연은 유나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 미역 호박고기, 산모에게 좋은 것들 다 챙겨왔습니다. 유나야, 왔어. 유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호박죽을 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유나야 먹어라. 유나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미안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울었습니다. 유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볼게. 누워 있어. 시연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 아기도 이랬는데 유나 아기도 이렇구나. 아기를 달랬습니다.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시연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도 앉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아기를 돌봤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연은 괜찮았습니다. 유나가 건강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유나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매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연은 매일 가슴에 칼을 맞았습니다. 한 달 후 시연이 집으로 돌아갈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연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또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나가 고맙다고 했어요? 시연이 웃었습니다. 응, 물론이죠. 하지만 남편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2004년 2월 유나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요? 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2004년 9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연은 또 유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을 돌봤습니다. 미역국, 빨래, 아기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연은 둘째를 안고 울었습니다. 꼭 은지 같아. 은지도 이렇게 작았는데. 아기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유나가 봤습니다. 뭐 하세요? 시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예뻐서. 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기 내려놓으세요. 재우려고요. 시연은 조심히 아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너 보고 싶어? 유나 아기가 내가 생각나. 한 달 후 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싫어할 테니까. 명절만 기다렸습니다. 명절에 오면 손주들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이별이 오고 있다는 것을. 10년 후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현재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 문틈으로 보셨구나. 어머니 산후조리 하시면서 제 말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친정엄마가 해주셨어야 한다고 매번 그렇게 말했죠. 어머니 손주들 정말 사랑하셨죠? 은지 생각하시면서 매일 우셨죠?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구겨진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불 2채, 베개 4개, 수건 10장, 냄비 5개, 접시 10개, 컵 6개,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결혼 준비 목록,
혼자 적으셨던 목록, 그리고 찢으셨던 목록, 다시 꺼내서 간직하셨던 목록. 유나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제가 거절했는데도 유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할머니 어떠셨어?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좋으셨어. 엄마보다 더 좋으셨어.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그러셨어. 엄마 힘들게 하지 말래요. 엄마 말 잘 들으래요. 할머니가 엄마 많이 사랑하신대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잔인하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더 큰 아픔이 2015년에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남겨진 그 10년을 유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반도 못 봤다는 것을. 어머니의 가장 긴 시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 10년, 어머니 혼자 사신 10년. 유나는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야, 2015년. 내 아버지가 떠났어. 엄마는 혼자 남았어. 그때부터 10년.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괜찮았어. 너만 건강하면 됐으니까. 2015년 3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 후 유나가 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생활비 드릴게요.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유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살 수 있어. 일주일 후 시연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식당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구함.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월급 100만 원. 시연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일자리를 구하는데요.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에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부터. 시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6시부터 2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 기름때, 무거운 그릇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돈으로 유나한테 뭔가 남겨줘야 해. 손주들한테도.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시연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손주 이름, 작은 손주 이름, 유나 이름 3개, 그리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큰 손주 통장 10만 원, 작은 손주 통장 10만 원.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유나 명의 보험, 월 20만 원. 마지막으로 유나 통장에 20만 원. 남은 돈 40만 원. 이걸로 한 달 살아야 해. 하루만 3천 원. 한 끼에 4천 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 김치, 된장, 쌀. 이것만 있으면 돼. 시연은 계란 1개를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아껴야 하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시연은 딱딱한 이불을 폈습니다. 30년간 덮던 이불. 혼자 누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은지 생각났습니다. 유나 생각났습니다. 손주들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명절에 유나 오면, 손주들 보면, 그것만으로 행복해. 2015년 추석. 시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집을 청소했습니다. 손주들 줄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각각 5만 원씩, 한 달 월급에서 아낀 돈. 추석 당일, 시연은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유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시연은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와. 손주들도 왔구나. 밥 먹어라. 많이 해놨어. 유나 가족은 밥을 먹었습니다. 시연은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봐야 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안 돼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유나 가족이 나갔습니다. 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상을 치웠습니다. 대부분 남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시연은 앉아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준비했는데 30분. 하지만 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연은 여전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았습니다. 손주 적금을 넣었습니다. 유나 보험료를 냈습니다. 명절마다 일주일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1년에 한두 번만 왔습니다. 올 때마다 30분.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졌습니다. 66이었습니다. 하지만 70처럼 보였습니다.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설거지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적금 유나보험. 계속 넣어야 해.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유나는 그의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시연은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TV를 봤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1년 내내 유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시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손주 적금을 넣었습니다. 유나 보험료를 냈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드니까. 2024년 1월. 시연은 자꾸 깜빡했습니다.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치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유나를 잊을지도 몰라. 손주들을 잊을지도 몰라. 무서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유나 전화번호, 유나 집 주소, 유나 남편 이름, 손주들 이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제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때 시연은 몰랐습니다. 몸속에 더 큰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2024년 설날.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엄마야. 네. 설날에 올 거니?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와도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연은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혹시 치매가 심해지면 유나 얼굴도 못 알아볼 텐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2024년 3월, 시연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입니다. 1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어요? 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수술? 시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천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래요? 뭐라고요? 왜요?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유나보험 몇 년치, 손주 적금 몇 년치, 유나한테 줄 돈 다 없어져 안 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큰 손주 통장 1,200만 원, 작은 손주 통장 1,200만 원, 유나보험 2,800만 원 정도, 유나 통장 2,400만 원, 총 7,600만 원. 시연은 웃었습니다. 잘했어. 10년 동안 잘 모았어. 이제 유나한테 줄 수 있어. 치료는 안 할 거야. 어차피 오래 못 산다는데. 이 돈은 유나 거야. 2024년 가을 시연은 점점 아팠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일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할게요.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12월까지만 일하면 손주들 20살 되는 날까지 적금을 채울 수 있어. 2025년 1월, 시연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사장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돼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부르세요.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설거지 일을 하셨구나. 어머니 하루 10,000원으로 사셨구나.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셨구나. 혼자 무서우셨죠? 어머니 암이었구나. 1년 전부터 어머니 치료 안 하셨구나. 저한테 돈 주시려고. 유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혼자 그렇게 사셨어요? 왜 제게 말 안 하셨어요? 제가 효녀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괴물이에요. 제가 살인자예요.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2025년 1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유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 2025년 1월,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유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유나야, 이 편지는 병원 침대에서 쓰고 있어. 손이 많이 떨려. 글씨가 엉망이지? 미안해, 엄마 곧 떠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적을게.
2025년 1월 15일 시연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사장님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부르세요.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을게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부르고 싶지 않아요. 바쁠 텐데 왜 이런 일로 오라고 해요. 병실 시연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예쁜 애 유나도 눈 좋아하는데, 손주들도 눈 좋아하는데,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바쁠 텐데 왜 귀찮게 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족 안 부르세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시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유나야 보고 싶어. 손주들아 보고 싶어. 은지야 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시연은 더 아팠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2,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 안 부르세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평생이 지나갔습니다. 첫 남편과의 삶, 은지와의 삶 재혼, 유나와의 삶 손주들, 혼자 산 10년 후에는 없었습니다. 유나가 행복했으니까, 손주들이 건강했으니까,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유나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1월 17일 식당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올 필요 없었는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딸은요? 연락 안 하셨어요?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뭐하러 오라고 해요. 사장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설거지 하시면서 딸 생각만 하셨잖아요. 손주들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연락 안 하세요? 시연은 웃었습니다. 유나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도 왔습니다. 시연 씨 정말 딸한테 연락 안 하세요? 괜찮아요. 이웃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시연 씨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일주일씩 준비하셨잖아요. 딸이 30분밖에 안 있어도 행복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인데 왜 안 부르세요?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갈래요. 이웃 할머니는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 씨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시연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루라는 것을. 1월 18일 시연은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만 건강하면 돼. 손주들아 할머니 많이 사랑해. 은지야 엄마가 못해준 거 미안해. 두 딸 다 사랑했어. 엄마는 행복했어. 오후 시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족 연락 안 하시겠어요? 시연은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시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번호를 적었습니다. 의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 맞으세요?
저 세미병원 의사인데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지금 매우 위급하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 너머 유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갑니다. 지금 가요. 그 순간 시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유나 기다릴게. 의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님이 곧 오십니다.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요. 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유나를. 유나는 달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요. 제발 빨리요. 어머니, 어머니. 택시가 막혔습니다. 유나는 뛰어내렸습니다.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유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몇 층이에요?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발 빨리 제발. 6층 도착 유나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6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아니,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왔다고요. 어머니.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늦었다는 것을, 영원히 늦었다는 것을. 유나는 시연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눈 떠주세요. 하지만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님 기다리셨어요. 유나야 유나야 하시면서 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후 계속 시계만 보셨어요. 버티시려고 하셨는데 유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평생 늦어서 죄송해요. 30년 늦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는 시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맛있는 거 해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마지막 말도 듣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시연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우신 눈물. 현재. 유나는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곧 갈 것 같아. 미안해 마지막까지 짐이 돼서. 하지만 유나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 보는 것만으로. 손주들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았어. 그냥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은지도 유나도. 두 딸 다 사랑했어. 행복해라 건강해라 엄마는 괜찮아.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10분,
10분만 빨리 갔으면 평생 늦었던 제가 마지막에도 늦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선물을, 그것을 알게 될 때 유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장례식 2025년 2월, 유나는 3일 내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쓰러졌습니다. 둘째 날도 쓰러졌습니다. 셋째 날도 쓰러졌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효녀시네요. 어머니 잘 모셨나 봐요. 유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효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살인자예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유나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냄비, 낡은 프라이팬, 딱딱한 이불, 냉장고, 메모,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유나는 매일 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혼자 말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 시연 씨가 남긴 거 전해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이웃 할머니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시연 씨가 1년 전쯤 저한테 맡기셨어요. 혹시 못 전해드리면 유나 씨한테 꼭 주라고. 유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3개 큰 손주 이름, 작은 손주 이름, 유나 이름. 큰 손주 통장을 열었습니다. 1200만 원. 매달 10만 원씩 10년간. 통장 안에 쪽지. 20살 되면 찾아라. 할머니가 모아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사랑한다. 작은 손주 통장도 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200만 원 똑같은 쪽지. 유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하루 10,000원으로 사시면서 이걸 모으셨구나.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연 씨가 그러셨어요. 손주들 20살 될 때까지 꼭 채워야 한다고. 그래서 아프셔도 설거지 일 계속하셨어요. 유나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며칠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맞으세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유나 씨 명의 보험을 10년간 납부하셨는데요. 만기 보험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2,800만 원입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암 치료비로 쓰셨어야죠. 왜 저한테 주시려고? 치료 안 하셨어요. 왜요? 은행에 갔습니다. 유나 명의 통장 2,400만 원.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통장 메모. 유나 행복해라. 유나 건강해라. 유나 사랑해. 매달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은행 창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총 7,600만 원. 하루 10,000원으로 사시면서 10년간 모으신 돈 다 저한테 주시려고. 어머니는 평생 굶으셨구나.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명절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 주시면서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래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만 원?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 엄마 많이 사랑하신대요. 엄마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하시대요. 유나는 준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혼수 이불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덮지 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 따뜻함을 30년간 참으셨구나. 딱딱한 이불로 혼자 주무시면서 유나는 이불을 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2025년 봄, 유나는 매일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2025년 여름, 유나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냉장고 메모, 딱딱한 이불, 낡은 냄비, 모두 그대로 매주 청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실 것처럼 2025년 가을, 유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엄마가 몰랐던 거야. 너희는 할머니처럼 살아라. 착하게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잘 못해드렸어?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2025년 겨울, 유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후회돼. 30년을 엄마라고 못 불렀어. 한 번도 사랑한다고 못했어. 남편이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늦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영원히 늦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왔습니다. 2026년 2월, 어머니 기일. 유나는 혼수 이불을 가지고 산소로 갔습니다. 혼자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1년 됐어요. 유나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산소 위에 조심히 덮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쓰세요. 30년간 못 덮으신 이불. 이제 따뜻하게 주무세요. 유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쓴 편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엄마라고 부릅니다. 30년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딱딱한 이불로 주무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1년 내내 제 기념일을 기억하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두려워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쓰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암이셔도 치료 안 하셨죠. 저한테 돈 주시려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였어요. 친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신 분. 엄마,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대로 사랑할게요. 매일 안아드릴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유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때 작은 딸이 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좋으셨어. 유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유나는 산소를 돌아봤습니다. 혼수 이불이 덮인 산소.
따뜻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따뜻하시죠? 이제 편안하시죠? 엄마는 행복하셨다고 하셨죠.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엄마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다는 걸.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유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딸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처럼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잘 살아야지.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유나는 매주 산소에 갔습니다. 매주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평생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